바로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간 리뷰 처음으로 하는 날이네요. 네. 1주차에 저희가 측정하는 데이터별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이웃입니다. 이웃은 저는 78명. 많이 늘어난 건 소로님이 가장 많이 늘었죠. 600명 정도의 이웃이 늘어나셨고, 종인영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웃이 사실 4명인데 이거 표시가 안 돼서 0명이었고 처음에. 그리고 지금은 증감 4명입니다. 그래서 최소 4명에서 600명까지 늘어났는데, 어, 이게 이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웃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그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이웃이 늘어나야 이제 그 사람들이 내 글에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서 제 블로그가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소로님? 일단, 좋아요를 또 다른 이웃들에 많이 눌러주다 보면은 이웃 신청이 들어오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랑, 그리고 또 이웃 글에 좋아요 누른 리스트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 신청할 수 있는 거 맥스로 채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음, 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단기간 내 이번 주에만 600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저희가 4주 동안 진행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2,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달 동안 이웃이 2,000명도 넘어갈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게 이웃이 추가되어가지고 이웃이 빨리 증가하는 사람이 블로그의 성장 속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웃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 이웃을 추가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추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새로 이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서로 이웃 신청하는 와, 거죠. 네. 와, 너무 잘. 근데 이웃 그 신청하면은 서로 이웃이 이렇게 잘 해주시래, 그죠? 소로님은 멘트 그 어떻게 달리시나요? 멘트 경제 전문 블로거 서로다 네. 이웃 피드가 너무 저랑 관심사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이웃 신청한다 하고 복붙해서 계속 했습니다. 음, 아, 그쵸.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음. 한 10명 정도 신청한다고 하면은 5분도 안 걸리겠죠, 소로님. 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100명이 맥스인 것 같은데, 한 15분이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려면 시간이 좀 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다른 이웃 글 올라오는 거에 공감한 사람들 리스트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 거기 들어가면 바로 옆 아이콘에 서로 이웃 신청하기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 네.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누르면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더라고요. 음, 그 방법이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네. 그, 서로, 어, 그, 좋아요를 누른 사람 목록을 띄워가지고 하는 거. 한번 예, 보여드릴까요? 예, 예. 근데 저거 그거 뭐고 복사 붙여 넣기 그거 조금 저 어렵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많이 띄워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메모장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웃 추가 누르시고, 자,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서로 이웃으로 추가합니다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누르면 바로 신청되는 거니까. 이 과정이 네. 굉장히 단순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여기 있는 음, 이웃, 그럼 여기서는 7명한테 신청할 수 있겠죠? 이거 하는 예. 데니까 5분도 안 걸린다는 거죠. 작업을 음, 반복하는. 이 사람한테 신청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면 아마 좋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어,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방문자 수는 이게 최초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기준으로 방문자 수였고, 1주차에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중에서 가장 방문자 수가 많았던 기록을 적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죠.
감소했고요. 한계만미님, 나머지 분들 다 증가하셨어요. 근데 소로님이 또 이렇게 방문자 수가 510명까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소로님 혹시 이웃들에 의한 유입인가요? 아니면 검색에 의한 유입인가요? 어떠세요? 키워드, 최근에 쓴 글 중에, 그, 개소대? 개소세보다도, 네. 잠시만요. 아, 전국 택시요금 인상 네. 정리라고 해가지고 쓴 게 있는데, 네네. 그게 거기서 많이 한 2, 300명씩 유입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 키워드는 분석하신 건가요? 네, 그거 하고, 근데 그냥 전국으로 하면은 제가 밀려가지고, 그 네. 지역명을 넣으니까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음,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이렇게 해서 넣으니까, 실제로도 그 키워드로 부산 택시요금 인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역명을 음. 구체적으로까지, 왜냐면 사람들 검색하는 사람들은 사실 전국 택시 요금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궁금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키워드로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적을 때 지역명을 같이 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그 특례시 선정됐을 때 사람들이 음. 특례시가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막 궁금해 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지역명을 다 넣어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게끔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보면은 습관의님님 같은 경우도 이제 방문자 수가 꽤 증가하셨고, 스티븐 스님도 주간 내 이전 최초 사실 제가 최초 방문자 수를 몰랐어요. 이거는 그냥 임의로 입력을 한 겁니다. 네. 예. 아닌가? 입력을 해주셨었나? 종이인 형님도 그렇고. 종이인 형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네. 명이라는 방문자가 일단, 어제였나요? 아니, 금요일인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검색 유입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어떠세요?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아마 네네. 중간 연합에 대한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됐잖아요. 네네. 최근에 그 관련된 글을 좀 넣어서 그런지 그 키워드로 아마 들어보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방문자 수가 생기고 있고, 이게 방문자 수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간에 맥스치로 계속 체킹을 하는 거가 사실 한계는 있겠죠, 당연히. 이게 고정된 방문자 수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좀 더 평균치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주간 전체 방문자 수를 체크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매주 월요일에 내 블로그가 이번 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간 결산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방문했던 사람들 전체 평균, 이번 주에 방문한 사람 총 방문자 수를 비교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덜 들어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제 막 시작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빨리 늘지는 않을 건데, 키워드만 잘 잡으면 또 이렇게 소로님처럼 원래는 60명 정도였는데 갑자기 510명까지 엄청 퀀텀 점프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소련님 진짜 너무 많이 증가하셨네요. 예. 근데 소련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블로그는 근데 뭐, 보여줄 목적으로 쓰진 않았었고, 그냥 저 혼자 한 지는 한 그래도 3, 4년은, 저 혼자 보는 용도로 3, 4년 정도는 썼었습니다. 네. 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아, 소로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제가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키워드를 일단은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을 잘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니까 유입 분석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이웃에 의한 방문도 그게 이제 기반으로 좀 깔고 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막 서로 이웃을 신청해가지고 서로 이웃을 승인해주면은 사람들이 제 글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면 좀 읽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웃의 피드에 노출되는 사람이 60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중에 아이고. 한 10명, 20명이라도 내 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읽게 되면 방문자 수가 이렇게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어, 좋은 영향을 예. 끼쳤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네. 키워드 제가 소로님이 사용하는 키워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진짜 엄청나게 발전하셨네요. 그리고 그 이제 순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 분은 떨어졌어요. 소로님은 이렇게 됐는데 순위가 오히려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상계마미님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순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 순위대에서는 아마 지금 스티븐 순위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갑자기 엄청 올라오셨잖아요. 이게 이제 그 블랙키위 기준으로 블랙키위에서 이야기하는 순위는 그 음. 경쟁이 높은 키워드에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을수록 이 좋은 그 점수를 주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스티븐 스님도 방문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또 노출되는 모습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그 결과로 반영되고 1일 단위로 순위가 업데이트되긴 하는데 통상 네. 한 3, 40만이 순위에서는 그러니까 갑자기 순위가 엄청나게 오르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순위가 안 잡혔다가 지금 26만 등까지 갑자기 이제 확 들어오셨잖아요.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랐네, 저도. 네, 종이인형 님도 아마 이제 글 꾸준히 쓰고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전문적으로 작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한번 또 굉장히 순위가 팍 오르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소로님도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저희가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습관님님 같은 경우에는 4만 5천 등이었는데, 지난주에 3만 2천 등까지 이렇게 그 순위가 그러니까 순위가 상승할수록 상승폭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200등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오를수록 왜냐면 상위 블로거들일수록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은 더 많은 걸 해야 돼서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국가대행님 같은 경우에는 13,000등 정도가 올랐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상승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 순위권에서는. 예, 네. 예. 국가대행님도 지난 4기에 참여를 하시고 5기에 이제 또 참여를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네. 이따가 제가 그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어떻게 이렇게 순위가 또 이 수치에서도 잘 빨리 올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잠깐만 질문 좀 하면요. 네네네. 이 1주차 해놓은 것은 네. 최고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네, 마지막 날 아,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코칭 결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수익화에 대한 문제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는 블로그는 단기간 내 수익을 굉장히 폭발적으로 달성해내기는 어려운 플랫폼입니다. 왜냐면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떤 가치가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글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사실. 내가 내 글을 판매를 하고 글을 통해서 애드포스트라는 그런 것들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는 맞는데, 결국엔 내 블로그를 글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내 블로그가 성장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수익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수익화 달성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블로그로 뭔가 수익화를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금세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개념들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돈이 안 되는구나, 이거 의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내가 장기간 가져가야 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익화할 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글을 쓸 때도 이제 내가 이 블로그를 어떤 블로그로 키워가지고 어떤 분야를 통해서 수익화를 해내야지라는 거를 중간에 방향은 바꿔도 되는데, 이것을 아예 정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애초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물론 글쓰기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글쓰기에 내가 익숙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블로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 나름의 이거를 정의를 해놓고 가다가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좀 다르구나 하면 이제 방향 수정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계속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주제, 이건 스티븐 뉴스님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왜냐면 스티븐 뉴스님이 이제, 생활 건강 분야도 지금 적으시고, 이제 어젠가 오늘은 이제 수학 관련된, 교육 관련된 글도 이렇게 적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주제가 다양한 주제들을 운영을 하게 되다 보니 블로그의 성장이 느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혹시 하고 있으세요? 지금 이제 그냥 주제를 학문 교육적으로 뭐 제가 해왔던 길을 선택을 하기로 그냥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물론 이게 서브 주제를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면은 내가 학문 교육 분야에서 예를 들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에도 관심이 있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것들도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학문 교육이 메인이지만 나는 건강에도 관심이 있어서 건강에 관련된 글도 쓴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비중이 많아지면은 내 블로그가 그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안 좋으니까 뭐 7대1, 8대1 막 그 정도의 개념으로 7개 쓰고 뭐 1개 쓰고 이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막 5대5 이렇게 되고 주제가 2개가 아니라 막 한 3, 4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주제를 설정을 하셔야 되고, 주제에 대한 집중도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소로님 괜찮으세요? 소로님 굉장히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귀로만 듣고 있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세요. 네. 예. 탈이 났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니면 나중에 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꼭 참여 안 하셔도. 녹화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야 C랭크에 이제 블로그 에디터 점수라는 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주제는 한 가지로 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키워드를 이제 내가 쫓아다니다 보면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경제 관련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경제 뉴스들을 쓰긴 하는데 어떤 한 가지에 좀 더 일관되게 작성하면 좋다라는 관점인데, 예를 들면 종인영리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분야에서도 세금에 대한 부분만 작성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제에서도 그 주제에 대한 또 소주제에 대한 밀도가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많은 노출을 그러니까 그 분야로 C랭크가 더 강하게 쌓일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키워드를 이제 막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좋은 키워드를 계속 찾아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잠깐 썼다가 갑자기 또 뭐 부동산 관련된 내용 썼다가 뭐 주식 관련된 내용 썼다가, 저는 그렇게 운영을 하긴 하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막 운영을 하게 되면은 C랭크 쌓는 데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키워드를 또 뽑아내 찾는데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면 또 글을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큰 흐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흐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제로 크게 운영할 건지, 근데 찾다 키워드가 없으면 다른 주제로 갈 수는 있지만 막 키워드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블로그 운영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인영님 같은 경우에 이 세금과 관련된 시리즈물로 작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합소득세 분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그러니까 투트랙으로도 운영할 수 있고요. 종합소득세를 쭉 정리를 하나는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어떤 내가 좀 더 그 블로그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쉬운 글, 그리고 좀 이슈가 되는 글을, 경제 분야에 관련된 글을 같이 쓰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용하다면 그렇게도 운영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방문자는 지금은 일단 1주차에 제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 드릴 부분은 없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좀 더 지나다 보면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나는 방문자가 증가하지 않지? 왜 나는 정체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키워드 분석을 내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어떤 키워드로 키워드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키워드로 딱 명확하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탈이랑 신규가 동일한 속도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상위에 노출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순위가. 최신 글들이 또 올라오니까. 근데 내가 또 이제 B라는 글을 글을 발행을 했어요. 그럼 이게 또 예를 들면 상위에 랭크 돼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속도, 이게 상위에 랭크 돼가지고 내 방문자를 올려주는 속도, 이 두 가지 속도가 똑같아지면 이제 박스권 같이 내 방문자가 계속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건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문제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키워드 분석을 더 열심히 하던가 아니면 글 발행량을 늘려가지고 내가 시간을 더 투자해서 글 발행량을 늘려서 이 방문자를 돌파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웃추가 관련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로님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대단하셔요, 네. 소로님. 하루에 10명이라도 꼭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도 안 네. 걸리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웃들이 그리고 이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은 저희가 집단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블로그에 관련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게 없는데 초기에는 이제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또 소통을 하다 보면은 또 그 재미가 또 나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기를 부여받아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부분도 있어서 초기에는 이웃 소통 활동도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보시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 5,000명이 되었을 때, 이거는 습관의 힘님 같은 경우에 지난 4기에 참여하시면서 이웃 수가 5,000명을 이제 돌파를 하셨거든요. 그 이웃 추가 활동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5,000명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필터링을 한다는 거는 그 이웃의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글에 나와 관심사가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많이 드는 게 당연히 훨씬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블로거들은 이웃에서 삭제를 하는 게 또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블로거가 내 이웃이 되어야 내 글을 자주 보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5,000명까지는 일단 막 채우고 일단은 그 절대적인 양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웃을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5,000명이 가득 차면은 그때부터 이제 필터링을 하면서 활동 안 하는 사람 삭제하고 그 다음에 나랑 관련 없는 그런 블로거들은 다 또 삭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이웃을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순도를 높이는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분석은 제가 여러 번 이제 사실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핵심 중에 핵심이고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형 키워드를 하나 잡았으면은 적어도 요것과 관련된 한 3개 정도의 이 서브 키워드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 소형 키워드가 예를 들면 얘는 100명이 검색하고 얘는 200명이 검색하고 얘는 30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그럼 이것들을 모으면은 이게 600명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이 키워드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블랙키위에 그러니까 블랙키위가 난 사용하는 게 익숙치 않다. 그러면 네이버에라도 검색을 해봐야 돼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잖아요. 자동 완성 기능에 나오는 이거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면 자동 완성 기능에 나오는 키워드들만이라도 한번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하세요. 스브네스님, 셀파님. 그러니까 이게 그 블랙키위에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네. 그게 100명이 검색하는지 200명이 검색하는지 그거 어떻게 아는 걸까요? 여기 이제 블랙키위에 들어가서 네. 예를 들면은 블랙키위는 유료입니까?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특정 기능들을 사용하려면은 음, 유료로 이용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유료로까지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고요. 일단 네. 무료로도 해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그 들면 순위 나오는 거 그거는 유료입니까? 그건 유료입니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단기 알바라고 검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단기 알바를 같이 검색하는 것 중에 대구 단기 알바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이 대구라는 키워드를 예를 들면 내가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부산 단기 알바, 이렇게 남자 단기 알바,
그리고 이제 또 좀 가다 보면 여자 단기 알바 막 그런 것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네. 네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검색량이랑 이런 것들까지 내가 보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까지 내가 분석해내는 능력이 현재는 좀 부족해가지고 이제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단기 알바로 검색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아까 대구 있었고요. 부산 있었죠. 그 다음에 남자 있었고 여자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를 골라놓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검색을 했을 때 같이 검색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연관 키워드가 고액 알바, 택배 알바, 제주 알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보다도 사람들이 이 키워드랑 같이 하나의 묶음으로 검색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구, 부산, 남자, 여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네이버에 가가지고 단기 알바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여기 보면 남자 단기 알바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남자가 네. 또 들어가고 선거가 들어가고 사이트도 들어가는구나. 추천, 주유수당 이런 게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키워드를 내가 캐치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선거도 들어가고 추천도 들어가고 주유수당도 들어가는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은 대구, 부산 이거는 어렵잖아요. 내가 그 지역에 살지 않으면 이 키워드는 넣기 어려워요. 그럼 빼고 선거도 지금 선거철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이거 빼고 그럼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제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남자, 여자, 단기 알바, 추천 및 주유수당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제목을 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최소한 이거 정도는 키워드 분석을 해줘야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 묶음으로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수준도 하지 않으면 사실 내가 내 글이 노출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잠시만요. 소로님이 성과가 좋으셨으니까 소로님의 이걸 보면은 아까 이게 전국 2000 이 글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023년 전국 택시 요금 인상 정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근데 이거는 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키워드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도 이 지역에 있는 택시 값 인상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정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 2003년이라는 것이 이제 내년이니까 이 키워드 사람들이 올해 말고 내년에 어떻게 변하는지를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검색할 수 있겠구나. 뭐 택시 요금 검색할 수 있겠구나. 2023년 택시 요금 서울 택시 요금 이렇게도 검색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키워드 조합으로 이제 방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제목을 지어주시고 본문에 이제 키워드를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의 키워드는 또 어떻게 반영을 하셨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키워드를 내가 이렇게 서브 키워드까지 정했으면은 본문에 반드시 4-5번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요거 스카네임님 코칭을 했을 때 스카네임님이 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드리면은 예를 들면 둔촌주공 생애 최초라는 키워드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 키워드로 노출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검색을 해보면 본문에 이거 제목 빼고요. 본문에 1번, 2번, 3번, 4번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거는 제목이니까 빼고 그러니까 4번 정도를 이제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키워드를 딱 넣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키워드를 그러니까 글을 쓰다 보면 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네.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이렇게 활용하는 거죠. 인용구를 활용해 가지고 소제목 타이틀처럼 넣어주는 거예요. 키워드를. 추천증권 생애 최초 특공 넣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내가 밑에 이제 글로 풀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습관님님 같은 경우 이걸 2번을 활용하셨어요. 여기 1번 하시고 여기 이렇게 2번 활용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키워드를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본문의 키워드를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용구들을 활용하셔가지고 하면은 키워드를 쉽게 반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그 인용구를 이용할 때 출처를 이렇게 써라 했는데 안 써도 됩니까? 안 써도 됩니다. 그거는. 네.
글쎄 그 상관. 제목에 네, 그 띄어쓰기가 좋는지 아니면은 심표가 좋은지 그거 네. 조금 궁금합니다. 그거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거는. 이게 뭐 심표가 있고 띄어쓰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게 더 좋고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사실 디테일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요소가 노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만약에 영향을 끼친다고 해도 진짜 미미한 정도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걸 분석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띄어쓰기를 쓰기도 하고 저는 쉼표도 쓰기도 하고 마침표를 음, 쓰기도 하고 많이 사용합니다. 제목 작성할 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목 짓는 것도 방금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목은 또 그 제가 습관의 최근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카피라이팅을 이제 같이 넣어주면 좀 더 좋다라는 거는 제목이 짧을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고 그 습관님 같은 경우에 순금한동 가격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키워드를 이렇게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보면은 여기 순금 한동 가격은 사람들이 사실 지금 현재 순금 한동 가격이 얼마지? 이걸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사실 여기서 검색이 모든 정보를 얻어가지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 이제 노출 결과를 보면 바로 밑에 이렇게 습관의님이 쓴 순금 한동 가격 금투자 방법이라는 글이 이렇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만 보러 왔다가 이 내용이 궁금하니까 눌러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매력적인 카피라이팅이 예를 들면 됐었다. 예를 들면 순금 한동 가격 이렇게 사면 정말 바보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워딩이 됐으면은 내가 순금 한돈을 살라고 딱 들어왔는데 가격을 봤는데 이렇게 사면 바보라고? 그러면 나는 손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글을 눌러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카피라이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노출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워딩을 내가 넣어주면 좀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노출에는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보고 예를 들면 습관님님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제목을 지었겠죠. 근데 제목이 짧단 말이에요. 키워드랑 이런 걸 분석했을 때 제목이 좀 너무 짧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매력적인 카피라이팅 하나 넣어 놓으면은 더 좋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카피라이팅을 그 이후에 넣어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했으면 남자 여자 단기 알바 추천 및 주유수당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게 좀 짧다. 그러면은 시급 3만 원짜리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시급 5만 원짜리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시급 5만 원짜리 이 단기 알바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클릭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클릭을 좀 더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클릭을 유발하는 데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목은 한 몇 자 정도가 좀 좋을까요? 제목은 그 30자 정도가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최소 그러니까 40자는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자. 아무리 길어도 40자는 넘어가면 너무 길다.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제가 그 코칭할 때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종인형님의 그 지금 제목이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간편정보 대상자 기준에 대한 글을 이제 작성을 하셨는데 일단 제목에만도 지금 키워드가 4번이 들어갔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간편장부 이렇게 4번이나 이제 키워드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네이버가 이 글이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글은 왜 이렇게 이 키워드가 많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매크로로 작성된 글인가?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는 제목에는 동일한 키워드가 2번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이상, 3번은 안 들어가요. 2번까지는 내가 들어가도 되는데 3번까지 들어가면 제목에 키워드가 너무 많이 반복된다. 제목도 짧은데 그 중에 반이 똑같은 키워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거는 똑같은 키워드는 딱 2번까지만 들어가게끔 글을 작성한다. 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원칙으로 삼고 있고 예. 어떤 그 경우 질문이 잘못하면 있는데요. 네네. 이 제목을 이렇게 아까 한 30자 정도 썼을 경우에 네. 그
약간 얘가 그러면은 약간의 그 해시태그 같은 기능이 됩니까? 해시태그 자체의 기능은 없고, 아니지만 네, 아니고, 그 제목은 사람들이 그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네.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네. 순위를 결정하는데 제목이 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에 음. 키워드를 많이 작성해야 음. 되고 내가 노출시켜주고 싶은 그 워딩 키워드들을 앞쪽에 배치하는 게 훨씬 네이버가 이 글의 순위를 정하고 이게 뽑아낼 때 더 유리하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목 자체가 인제 뭐 이렇게 어디에 인제 뭐 상위 노출될 때 제목 쓰는 게 한 30자 쓰면은 30자 정도가 다 노출이 됩니까? 제가 글자 글 수를 정확히 체크를 안 해봤는데 네. 이게 다 한번 해볼까요? 길면은 노출이 잘리겠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이렇게밖에 안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음. 이게 글자 수가 몇 글자나 될까요? 기왕 하는 김에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왜 안 나오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7자네요. 아. 네, 27자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아.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27자만 작성해야 된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예. 왜냐면 이것만 보이는 거지만 뒤에 내가 좀 키워드들이 더 있을 수 있으면은 네네. 그런 거죠. 근데 카피라이팅이 그러면은 27자가 넘어간 상태에서 카피라이팅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카피라이팅은 내 글을 매력적으로 해서 클릭하게 하려는 건데 27자가 넘어가면 애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의미가 음. 없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독성 문제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가독성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은 잘 하고 계세요. 글자 수, 글자 소제목 넣고 그다음에 글자 색깔 바꾸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잘 하고 계셔가지고 이건 크게 이야기 드릴 게 없고 이 제목 짓기가 또 들어갔네요. 네. 그다음에 키워드 활용하는 것도 쭉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키워드나 몇 가지만 또 강조를 드리면은 키워드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둔촌주공 생애 최초라는 거를 내가 이 키워드로 노출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띄어쓰기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이 키워드는 세 개의 단어로 구성된 거지만 너는 하나야. 너는 한 몸이야. 그러니까 본문에도 너는 이 유형 그대로 들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본문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수치는 5회 정도, 이 키워드가 글에 1500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5회 정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키워드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300자당 1회 정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서론에 한 번, 본론에 2번에서 3번, 결론에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딱 5번 정도가 자연스럽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초반에 내가 그냥 원칙으로 일단 삼고요. 원칙으로 삼고 이제 이거가 이제 익숙해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6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4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건데 한 5번 정도는 무조건 넣는다라는 걸 일단 내 무의식적으로 좀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5번은 무조건 내가 어떻게든 넣어야지를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라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글이 짧은데 키워드가 너무 많으면 어뷰징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글자를 500자를 썼는데 키워드가 예를 들면 5번이 들어갔다. 그럼 100글자당 키워드가 한 번씩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A는 뭡니다. A는 이렇습니다. A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작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좋은 글로 평가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300자 정도의 키워드 한 번 정도가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앤서포터 이거
활용하면은 글자수 자동으로 세면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서포터. 이거는 셀파님 이거 혹시 아시나요? 엔서포터? 해놨어요, 저도. 네네네. 이거 하면 이제 네. 글자수를 보면서 어느 정도 체킹할 수 있어가지고 이걸 네.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글과 관련 있는 이미지를 넣어 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뭐 A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B라는 사진이 뚝 들어오지 않게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미지에 들어가는 텍스트도 분석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사용도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다음 네이버 DB를 사용하셔도 무방하다. 그때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내가 좀 글 쓰는 게 조금 어려우면은 네이버 DB에서 그냥 사진 하나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뭐 텍스트 하나 정도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로만 운영을 하고 테두리 정도만 넣어줘도 유사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인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수준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출처를 예를 들면 신문 기사를 캡처하거나 아니면 뭐 사진을 책을 캡처하거나 그렇게 캡처를 할 때는 이제 출처를 같이 넣어주면 좀, 저 같은 경우 잘 넣진 않는데 불안하면은 이 출처를 같이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또 리스크를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링크도 내가 지금은 링크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네요. 종인 형님 지금 그 종합소득세 관련된 글 쓰시는데 링크 걸어주고 계신가요? 기존에 썼던 글? 어떤 글을 아, 말씀하시는지. 따로 안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지금 이게 4가지의 글을 작성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이라는 이 글을 작성을 했을 때 그 전에 썼던 글들이 종합소득세 관련된 글이니까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글 3가지 글 중에서도.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같이 링크를 넣어주는 거죠. 아,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나도 생각해보니까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도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그것까지 눌러서 글을 또 더 읽어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링크가 이 문서에 대한 점수를 더 기여한다라고 평가되면은 이 글 자체도 더 좋은 글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그 키워드라면은, 키워드가 많이 비슷한 유사한 글이라면은 내 글 링크를 넣어주면 줘가지고 좀 더 좋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링크 해시태그는 너무 뭐 크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내가 키워드를 한 3-4개 정도 넣으면 해시태그를 뭐 5-6개 쓰는 거는 엄청 쉽거든요. 왜냐면은 A 키워드가 있고 A 다시 A 다시 A 이렇게 4가지 키워드만 썼다고 해도 조합을 따지면은 A, A1, A, A2, A, A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순서를 바꾸면은 A1A, A2A, A3A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시태그를 다양하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합만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도 해시태그만 넣어놔도 이게 유리하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 메타 태그를 위해서 블로그 이름이랑 자기소개 이거 수정해 보는 것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저도 수정을 한번 했습니다. 어제 이제 수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마 블로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건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트렌드 있는 걸, 상위 랭커들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를 지속적으로 보시는 거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유 추가해놓고 올라오는 글 시간지 한 번씩 날 때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도 해주시면 좋고요. 글이 만약에 내가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했는데 노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정은 한 번 정도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어차피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수정을 한번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한 번 더 도전해 본다는 생각으로 수정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거에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 글 하나를 어떻게든 내가 상위 노출 시켜보려고 막 4-5번 이렇게 수정을 계속하고 그런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 시간에 글 하나를 더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를 표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종이 인형님 같은 경우 그 다들 이제 글 하나 정도씩 쓰셨던 것 같아요. 자기의 일상이나 이런 생각들을. 종이 인형님 같은 경우는 YG텍스 그룹에 대한 어떤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다음에 소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주셨었고, 셀파님은 그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뭔가 하셨던 것에 적어줬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한 번씩 적어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글들은 훨씬 더 이웃에 의한 클릭이 훨씬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을 블로그에다가 내 자기소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놓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제 블로그에 메인 그거에 저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얼마나 사람들이 봤는지를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그 글만 한 1,400회 정도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나에 대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보고 이거가 매력적으로 느껴져가지고 저에게 이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접니다. 네. 이런 거를 소개글을 적어 놓으면은 또 나를 브랜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저희가 매일 스프레드시트를 통해 가지고 그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매일 이제 1일 단위로 코칭할 내용들을 작성을 해가지고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잠시 그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누가 좀 잘하고 있는지도 체크해보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보면은 이게 블로그 메타인지,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네. UI 만드는 거는 카카오뷰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아마 다들 추가적인 시간을 할애하시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글쓰기에 좀 더 온전히 집중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거는 이야기는 다 드렸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받을게요. 네, 셀파 질문 있습니다. 네. 해시태그 달 때 일단 네. 내용에 없는 거를 해시태그 달아도 되나요? 그거는 이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해시태그의 기능이라는 게, 그 기능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내 글에 어떤 해시태그가 들어가면 그걸 클릭하면 내 블로그에 동일한 해시태그가 있는 글의 목록이 뜨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종종 블로그의 글을 읽었을 때 추천해주는 어떤 해시태그로 있는 추천해주는 글들이 뜨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다양한 해시태그를 적어 놓으면 거기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시태그를 다양하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해시태그 사용 때문에 그 글이 노출이 된다거나 되지 않는다거나 거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 관련 없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글쓰기를 하다가 몇 번 날려먹었는데 네. 일단 글쓰기 할 때 저장을 네.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좀 궁금합니다. 날아가나요? 거의 그 블로그 저는 자동으로 임시 저장이 되는데요. 자동으로 임시 저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설정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제가 처음에 블로그 운영할 때부터 이게 임시 저장이 됐습니까? 임시 저장이 되고 전 수시로 또 저장을 누르기도 하는데 예. 근데 음, 이제 제가 이거 녹음을 해 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블로그에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 블로그에 옮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임시 저장이 안 되고요. 네. 그냥 그게 바로 그러니까 뭐 그냥 저장이 되더라고요. 저장이 되는데 네. 인제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어떻게 잠깐 그러니까 이제 저장이 됩니다. 이거 예, 저장. 저장이 되는데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어디 갔노? 수정에 발행을 그러니까 저장이 안 되고요. 이게 네. 발행이 되는데 발행을 누르면 이게 비공개하고 그냥 전체 공개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다가 네. 다 날려먹었죠. 저장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핸드폰 블로그 앱으로 작성을 예. 하신다는 예, 의미시죠? 예, 예. 블로그 앱으로 작성을 하고, 하고 이제 PC를 보고 네, 발행을 이제 누르는데 네, 그 발행해 가지고 막 블로그 작성할 때 다른 네, 분들은 뭐 저장 이런 거 누르는데 네, 왜냐면 저장을 누르면은 또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발행하고 저장 두 개 있는데 네. 저장은 안 눌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그래서 어, 발행을 누르면은 이게 비공개하고 뭐 전체 공개나 이웃 공개 뭐 서로 공개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네, 비공개를 해 가지고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작성을 뭐 하다가 네, 제가 뭐 이렇게 그 이미지 넣으려고 네. 사진을 넣어야 되는데 사진 위에 뭐가 있냐면 블로그가 딱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착각해 가지고 사진을 안 누르고 그 위에 블로그를 누르면 이게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네. 그 다른 분들이 좀 어떻게 이걸 하시나 지금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하루 종일 해 가지고 그냥 멘붕 왔거든. 다 날려 먹어 갖고요. 아, 그 네이버에 전화했더니 날려 먹은 거는 복구할 수 없다 해 가지고 그 며칠 전에 또 날려 먹었어요. 아유 정말. 아니, 예를 들면 블로그에서 글 쓰시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우측 하단에 저장 버튼이 있잖아요. 네 저장했거든요. 네, 저장을 하시고, 하고 인제 PC로 들어왔죠 제가. 네, PC로 들어와 가지고 인제 수정을 해야 되잖아. 그죠? 네네네, 수정을 하다가 수정을 딱 하고 있는데 인제 제가 이미지를 좀 불러오려고 네, 사진에 들어가서 막 이미지랑 인제 이렇게 하고 인제 포스팅을 그진 이제 예쁘게 마무리를 네. 음소거 됐어요. 네네. 그 이미지 위에 블로그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개 다 네모가 좀 비슷하긴 뭐 하여튼 좀 잘못 누르면은 그냥 자꾸 그 이미지를 안 누르고 이미지 위에 블로그를 누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실수를 안 작성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네. 그 그때는 실수를 꼭 안, 했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근데 딴 분들은 근데 이게 초긴장을 하면서 이 블로그를 써야 되다 보니까 아차하는 사이에 이게 왜 그 블로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저장이 안 되고 이게 네. 다 날아가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 일단은 제가 어떤 그건지 정확히 인지가 안 되는데, 네. 나중에 예예. 할 때 제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 또 한 번 예. 더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예.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신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중용에 나오는 능구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 용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적어봤는데, 그러셨더라고요. 예. 능구는 이게 지속을 의미하는 건데 3개월 정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도 글쓰기를 100일 동안 내가 해보면 글 쓰는 게 습관이 되고 그 글쓰기의 매력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돼가지고 단순히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블로그를 키우려고 시작을 했어도 글쓰기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근데 기간이 이제 30일 정도로 짧으니까 이렇게까지 되기는 힘들겠지만은 끝나신 이후에도 꾸준히 블로그 운영하시다 보면은 아마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한 30분 예.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꽤 많은 거를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1주차 주간 회의를 마쳐볼까 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화이팅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네.